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세월호 그리고 작구 문인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우리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수규 동대문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조성은 소상공인의 상임 고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구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김봉식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학과 함께하는 사람들 경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의 제2기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면서 회원사 대표님들의 그 열정적이고 웃는 얼굴이 너무나 순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문학이나 연극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5주, 6주부터 김봉식 회장님과 의기투합하여 일부 대표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주 이후부터 분위기를 잡아서 6월 9일 날 수료식 날 홍보물을 돌리고 6월 15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7월 5일에 창립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김봉식 회장님과 함께 대학로를 찾아서 극장 대표님들과 동대문구 소상공인들이 공연 관람을 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으며 김봉식 회장님 사무실에서 김양효 사무국장님, 박영철 시인님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지금 이 건물의 회장님이신 조성원 상임고문님께서 이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창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문학회에서는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은 물론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시 읽는 날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원진이나 운영위원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동대문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일장을 실시하고 대봉산 야외 공연장이나 동대문구 선농제 문화행사에도 참여하고 복지관 같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회에서는 고향을 묻지 않고 종교를 묻지 않고 학력을 묻지 않고 어떤 정치적 이념도 묻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동대문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행복을 생산하는 역할만을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문학회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너무 장엄하게 하니까 쑥스럽습니다. 나이만 먹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한 3,000평 건물인데 제 지분이 1,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공간 한 50평 남짓한 이 공간을 내가 인생의 제일 소중한 장소로 정말 야심작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의 동대문구 소상공인의 시를 좋아하는 문학을 좋아하는 동아리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준비가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회, 그냥 상공인회가 아니고 소상공인회,
소자가 붙었잖아요. 그거 정말로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시작이 정말 축복의 통로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회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구의원과 시의원이 많이 배출되고 지역사회에 정말 지도급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귀한 모임인데 오늘이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창립식 그 문학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창립식을 가질 줄은 몰랐는데 내가 건축주로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뭐 소개를 해서 나더러 인사를 하라고 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시와 문학은 시는 운문 짧은 글을 엮는 것이고 수필은 좀 길게 적는 산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언어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깊은 곳에 있는 그 용어를 찾아내고 창작을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꼭 한번 부닥치고 그 깊이에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 시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향상되고 정말 세월호를 통해서도 아셨다시피 그게 뭡니까 그게 아주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런 시작이 되면은 더한층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하신 우리 민병두 우리 지역의 대표 되시는 국회의원도 오셨고 또 우리가 지난 육사선거를 통해서 배출시킨 당선시킨 우리 김인호 시의원께서 시의회에서 부의장까지 당선된 것은 이것은 본인의 그 명예도 좋지만 우리 시 모임 여러 회원들의 정말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소상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식 전 구의원은 참 그 성품이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좀 하면은 끈덕지게 잘 이루어난 그런 모범된 분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또 뭐 부회장님들, 운영위원들 모두들 힘을 합쳐서 문학생활을 하시면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이 태어난 그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가면 아름답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짧을수록 좋다는데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전국의 소상공인에 이제 하나씩 구성이 돼가는데 우리 동대문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쁘고 김봉식 의원님 위원장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 낭송을 하는 걸 보면서 시라고 하는 거는 서정을 빌려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논리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가 막 법칙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한 법칙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 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에 갖다 낭송해보면 정말 시가 법칙이구나 논리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늘을 봐라. 높게 보고 살라고 한다. 바다를 봐라. 넓게 보고 살라고 한다. 해를 보라. 도전하며 살라고 한다. 달을 보라. 혼자 빛나며 살라고 한다. 별을 보라. 길을 물어보라고 한다. 바람을 보라. 맞서며 살라고 한다. 벽을 보라. 씻어내리라고 한다. 걱정 근심. 어둠을 보라. 내려놓고 살라고 한다. 그쵸? 굉장히 논리적이죠. 시는 또 논리적이지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옮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포대교를 자주 건너다니는데
거기 보면 자살하지 말라고 난간에 많은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 누군가가 쓴 게 있는데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의 영웅이었으며 내 딸의 첫 사랑이었으며 내 아내의 믿음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기둥인 그대 이름은 아버지. 자살하지 말고 한 번 더 아버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거죠. 전 매일 어떤 시인이 저한테 한 편의 시를 보여주는데 군더더기 해석까지 제가 그걸 돌려드리는 걸로 매일 아침에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발전하십시오. 네, 부의장 어제 그제 당선됐거든요. 이제 당내에서 해서 이제 본회의 15일날 통과돼야 되는데 부의장으로 소개받기 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게 이제 평생 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소상공인에서 이런 행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5인 이하 업체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생선 팔고 근데 어찌 이런 걸 접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상공인에 가입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런 행사를 해서 그런 데 나와서 같이 문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김웅신 회장님께서 정말 저하고 생김이 쉽게 산적같이 생겼지만 저도 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향을 참 잘 잡으시고 이 서울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동대문구를 1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 동대문구 가서 김웅신 회장님한테 배워와라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또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 우리 박영철 회장님께서 이 시인으로 등단하셨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 한시 긍제 윤상열 어르신이 계신데요. 이 우려나에서 한시로 대가십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데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한시도 한번 듣는 기회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원급제도 몇 번 하시고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종종 행사 때 나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회가 실은 3월 달에 선행 동아리 그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10,000원씩 걷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 문학적인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여태까지 이제 복지가 대두됐는데 앞으로 정부가 그러라고 봅니다. 이 문학이 아마 앞으로는 대두가 될 겁니다. 이 문화 생활.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대문구하고 이 서초구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구의원 때 조사를 해보니까 서초구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동대문에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때만 제가 한때만 해도 그 정도로 이 문화적인 그 마인드가 동대문은 이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한다면은 아마 동대문도 문학의 이 자축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이 있는 인생은 고독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아마 낭송 수필 뭡니까 저 칼럼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 이제 민병도 이제 국회의원님 이제 우리 문학적인 관심을 앞으로 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그 김인호 우리 시의원은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이 태어난 그런 시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위에서 작년에 10억을 예산을 따서 이렇게 우리 특화사업 지금 현재 이 현수막 걸어놓고 이런 일들을 전부 김인호 시의원이 예산을 따온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뚝심이 있고 또 개선이 돼서 나는 그 부의장 그거는 저도 이제 의원 생활 해봤지만은 상임위원장 하기도 힘들어요. 원래 서울시다 그러면 글쎄요 그 나라로 치면은 서울시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국회 부의장 정도의 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김인호 시의원이 정말로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 생각하니까 본인 일도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참 활발해요. 그래서 생각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이 김인호 시의원을 우리가 잘 이용해가지고 영화관이나 이런 지난번에 한번 그런 들은 얘기 있던데 그런 데를 좀 할인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서울시에서 이런 이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좀 배려해서 우리가 산업시찰도 좀 하면 우리들이 한번 해보고 이런 방안들을 김인호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김인호 시의원 그 가능한 일입니까? 예. 아무쪼록 오늘 날씨도 덥고 하니 저도 짤막하게 이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거친 황야를 헤매도 세상은 높고 사람은 많아도 내 마음을 아는 이 없으니 고독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내 영혼을 편히 달래주며 빈몸으로 달려가도 두 팔 벌려 환히 웃으며 안아주는 그런 애인이 있습니다. 온종일 기대에 울어도 그만 울라고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런 애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내 이지러진 모습을 달래주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준 그대 이름은 나의 애인 시. 곡조 없는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언어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시고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하지 않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동은 천년 늙어도 가락을 잃지 않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고 달은 천번을 잊으러져도 그대로이고 꽃은 시들어도 바람을 탓하지 않으리. 바람아 구름아 황혼아 대답하라. 인생이란 스쳐가는 바람 한바탕 꿈이든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고통 조영숙.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야. 남은 사람의 삶도 끝난 거라고. 육체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삶은 온통 고통뿐이야.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을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 소나무 껍질처럼 두꺼워진 가슴이 되어서야 견딜 수 있을까?